어제 뭐 논란이 당내에 있었습니다만 예. 일단 이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졌을 것 같아서 혁신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범 시기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같은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혁신위를 열겠다라는 건데 예. 이게 바로 저희가 혁신위 위원장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요. 자, 이어서 민주당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자, 과연 민주당의 혁신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요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재수 위원장,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돈봉투 사건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부결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과연 민주당에서는 혁신의 의지가 있느냐? 앞서 제가 이제 앵커멘트로 했듯이 거기 물음표가 지금 붙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혁신의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애초에 이래경 씨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조금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그의 발언이나 그의 생각들을 살펴봤었겠죠. 저는 혁신위원장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위원회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 제3자가 추천한 인사를 딱히 큰 검증도 없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혁신위라고 하는 것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그에 이은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 대표나 뭐 윤석만 의원 등등,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까지 이 사안을 뭔가 대처하고자 당내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띄우고자 한 건데, 그거 혁신위가 아니고 당대표가 그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의 자체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탈당을 해버렸거든요. 만약에 탈당을 해서 자체 조사에 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 김남국 당신은 자체 조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당 안 시켜줄 겁니다. 이런 말이라도 최소한 냈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야무야 사건을 넘기고 결국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혁신이 그렇게 크게 진심이 아니구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여기에 힘이 실릴까? 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질타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체제를 질타하는 방식으로 혁신위가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향한 칼날을 과연 이런 방식으로 그냥 용인을 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지금 김재섭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진짜 진심 아니었나요? 뭐 그런 비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번에 한번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라고 해서 위원장을 뽑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폭망한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민주당의 혁신을 굉장히 많이 바라는데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점이 좀 없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또 방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게 혁신위원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향후 친명과 비명 간의 다툼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또한 공천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특별당규에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공천제도와 관련해서는 혁신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또는 이것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혁신위가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낼 수 있는 건지 등에 대해서 혁신위에게 민주당의 지도부가 또는 민주당이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근데 혁신위원장 뽑아놓고 당신들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혁신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뽑냐 내일 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혁신하고 무엇을 위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제가 보니까 어디 보도를 보면 이분이 확정됐다고 나오고, 또 어디 보도를 보면 저분이 확정됐다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네,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 미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미정이에요? 또 저번에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SNS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SNS라든가 검증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시간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혁신위원장 문제뿐만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일명 천안함 설화와 관련한 이런 일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사과를 했죠. 그런데 최현일 전 함장은요,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다시 요구한 상황입니다.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최원일 함장 관련해서 만나서 당 차원의 5가지 요구사항을 냈는데 그게 보고받고 좀 논의를 하셨을까요? 뭐 논의는 하지는 않았고요. 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분명하고요. 또 권칠승 수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최원일 전 함장께서 좀 대표님 사과와 면담 요청을 좀 대변인으로서 혹시 한 번만 더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최현일 전 함장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 만났을 때 5가지 요구 조건을 냈어요. 그러면서 시한을 어제로 못 박았거든요. 어제가 지금 마지막 시한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법적 대응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 전 함장은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군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행위는 법적으로도 또 국민으로부터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칠승 수석 대변인하고 일부 최고위원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하고 모욕으로 고소를 할 예정임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관련 기사와 관련해서 좀 심한 댓글들도 달렸던 모양입니다. 국민들께서 뭐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 내용이었던 댓글이 달았던 것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한 댓글들 위주로 해서 이제 200여 건 정도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재수 위원장, 어제가 이제 최현일 전 함장이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의 시한이 이제 어제였는데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사과를 했으니까 그걸로 마무리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사과를 구걸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사과를 하거나 진정한 어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정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그 장병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당연히 최 함장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변인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천안 피격 사건에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고 이는 북한의 소행이다 말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 생존 장병들이 피해를 받고 굉장히 지금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은 상황인데 얼마든지 사과해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이게 북한 소행이라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일부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 보고 정치할 겁니까? 애초에 왜곡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고 정치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이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의 발언이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왜 뚜렷하게 사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 발언에 대해서 해석들이 많이 붙어요.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아마 이제 민주당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폄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민주당과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명확해요. 북한의 폭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아마도 이 경계에 실패한 거 아니야, 함장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조금 과한 발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삼는 것들은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 천안함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가 천안함이 북한의 의한 폭침이 아니라 자발적인 폭음이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고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적 시각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모든 국민에게 경계도
좀 실패한 거 아니야? 조금 느슨했던 거 아니야? 이런 비판적 시각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모두에게 똑같은 말을 하라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양한 의견은 존중하되 명확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천안함 폭침, 북한 어뢰함 폭침이라고는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